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날인데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낙폭이 커졌던 양시장 낙폭을 조금씩 줄였고요. 지금 코스피는 지금 0.67%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역시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서 매도를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눌려 있습니다. 거래소 전기전자업종이나 운송장비, 철강, 은행업종,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이 빠지고요. 특히나 전기전자업종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도 전일에 내렸습니다. 전기전자업종들이 미국도 전체적으로 내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가 안 좋습니다. 상해지수는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홍콩 쪽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생지수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20은 정상회담까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국가가 지금 말로 주고받는 설전이 계속해서 장외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사카에서 만났을 땐 어떤 부분으로 발현이 될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추이로 좀 지켜보면서 G20 정상회담까지 짧게는 바라보고 그 이후의 상황들까지도 예단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오늘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 전략들 일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수출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1분기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로 미국의 해당 중국산 제품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한국산은 20.5%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제품, 전기, 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이 늘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철강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조사 품목 가운데 도금과 냉연은 제외하고 열연은 1년 동안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금차용 도금 강판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업체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홍콩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 반대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홍콩 정부도 이번 시위를 비난하며 법안 추진 강행 의사를 밝혀 갈등이 계속됩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홍콩의 학생과 인권운동가들이 이른바 송환법으로 불리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항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정치적 동기로 조직된 폭동이라고 비난하며 송환법 추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협상의 중국 측 수석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외부의 압력이 중국의 혁신과 자주 능력을 높이고 고속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부총리는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듯 중국은 현재 외국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황 이어갑니다. 자, 지수가 현재 0.7%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6에서 0.7%씩 지금 빠지고 있고요. 2100선이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210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2080선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의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여전히 낙폭이 적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전해드린 대로 기관 파네요. 결국에는 외국인도 매도하고요. 기관 매수였는데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도 1991억 원 팝니다. 개인이 2,585억 원, 개인만 유일하게 순매수하고 연기금이 그래도 596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해드린 대로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밀립니다.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3.35%.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밀리고요. 현대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도 0.74%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1.93% 올라가고요. 신한지주, 포스코,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모두 하락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가지만 KB금융, 네이버, 삼성물산 빠지고 있는데 일단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은행주들 그리고 지주사 관련 종목들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까지도 지금 집중이 되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모습 거래소 시장은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725.88포인트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장중에 722까지 빠지면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이내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V자 모양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삽니다. 273억 원, 270억 원 비슷한 물량들 매수하고요. 기관이 팔고 있는데 전주체가 골고루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그리고 신라젠 헬릭스미스 빠지고요. 펄어비스가 시총 5위까지 올라옵니다. 4% 급등하면서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상승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요. CJ에는 연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시총 6위로 내려왔고요. 메디톡스 지금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반등에 성공하는데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 휴젤이 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입니다. 자, ABL 바이오부터 SFA까지 모두 빠지고요. 전체적으로 5G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 소비주들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오늘 또 올라가는 2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1185원 40전에 거래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들어온 날인데 변동성이 있고요. 지금 시장이 밀리다 올라가다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러고 있고 코스피는 낙폭이 어느 정도 진행이 중입니다.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만기일인점 등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장 전부터 반도체 업황 우려감 등이 좀 부각되면서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시총 대형주들의 하락 요인 등이 일단 시장에 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 좀 7천 계약 넘게 늘어나는 등 수급적인 부담도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만기일한 점과 더불어 일단 이러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 단으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전 시장 대비해서 오후 들어서는 조금 약세를 좀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금 관심을 둘 만한 섹터다라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화재 관련 원인한 조사 발표에서 일단 배터리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면서 일단 그간 막혀있던 ESS 관련 국내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활로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는 일단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1차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첫 번째 요인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전 보도로 LG화학과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법인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같은 소식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로 인해서 우리 업체들이 그간 고전을 겪어왔다라는 점에서 일단 중국 판매량 1위 기업인 중국 지리자동차와의 이런 LG화학이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은 일단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시킨 점 등이 관련주의 상승세 좀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2차 전지 관련 수요 증가, 일단 하반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체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라는 점 역시 복합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군들 대부분 차트 관점에서도 부담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추가 상승의 가능성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소재 업체, 포스코케미칼, LNF, 일진 머티리얼즈 등에 있어서도 관심권 두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일단 일정상으로 점검해 보시자면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북유럽 순방 중인데요. 그렇죠. 일단 오늘 스웨덴 방문 일정 있습니다. 일단 스웨덴 방문과 더불어서 수소 쪽 섹터도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게임 업계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라든가 방준혁 넷마블 의장 등 이런 게임업계 CEO뿐 아니라 게임업계 주요 인사가 이번 스웨덴 방문에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일단 특히 주목받는 점은 이번 방문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서머너즈워 이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공식 일정으로 일단 e스포츠 게임을 관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점, 그리고 국산 모바일 게임인 서머너즈워를 종목으로 하는 경기이다 보니 이게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정부는 일단 게임 산업 진흥에 주목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게임 업종 둘러싼 환경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간 심리에 영향을 줬던 부분은 WHO가 게임에 대한 질병 코드 분류를 한다라는 소식 등이 투자 심리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는 뭐 각 국가의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라는 점, 그리고 2027년 이후에나 이제 선택적 도입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뭐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노이즈 우려보다는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주가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 시장 전략들 궁금한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전략 잡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만기일인 점은 잘 아시겠지만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그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 오늘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정기 변경 관련 종목군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매는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과거 사례를 보자면 코스피 200 편입 종목은 편입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가 우위에 있었던 사례가 많았었고, 뭐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역시도 일단 그 편입 이후에 중장기 성과는 양호했지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편입 다음 날 수익률은 좋지 못했던 사례 등을 본다면 일단 편입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보다는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로 매수 시점을 좀 가져가시면서 뭐 당장의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으로 꼽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관점 그런 식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최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필라코리아 등 이런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애경산업, 인선 ENT, 와이솔 등도 최근에 대차 잔고 증가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들 종목군들 당분간 수급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우선은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오늘과 내일 시장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G20 정상회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29일에 개최가 되는데 일단 뭐 G2 간의 정상들이 만나느냐 마느냐가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성사 여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 네, 뭐 6월 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들어서 두 나라의 실무자 간의 의제 조율이라든지 공동 선언문을 만들기 위한 실무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또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2주 사이에 무려 70여 개 국가의 그 대표라든지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G20 정상회담에서 반보호 무역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그 고수라는 원칙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무자 간에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라든지 관변 언론을 통해서는 관련 기사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성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G20 정상회담 이후에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무역 합의를 이룬다면은
문명의 대화로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대형 호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무역 합의가 불발이 되면은 문명의 충돌로 걷잡을 수 없이 갈등이 확산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술 패권 전쟁을 넘어서 서비스 분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패권 다툼의 전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은 무역 합의가 불발되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부과 외에도 반화해 전선을 동맹국들이 참가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번은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균열로 발전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는 이변과 갈등, 급변 반전의 불안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도 좀 아무래도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기존의 두 정상이 대화 나눈 부분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을 꼭 만나야 하겠다. 나오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4차 관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반도체 경기 곁뜨기는 안 좋은데 찬물 끼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4차 관세 품목을 보면요. 장난감에서 의류까지 아주 다양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전기 기계와 일반 기계가 전체 관세 50%를 차지하는데요. 전기 기계 분야에서는 휴대전화 그리고 일반 기기에서는 노트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라든지 노트북과 같은 IT 제품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조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부가가치 무역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판매가 감소한다면 반도체 수요가 즉각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IT와 관련된 부품 생산 기업,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줄지 않더라도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비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이런 구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을 좀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보이시고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런 공급망을 바꿀 경우에는 운송망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현지 노동자 교육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 부담 압력을 앞으로 떠안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하락한 것도 이런 수요 부진,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웨이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네, 화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세계에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첫째는 화해 통신 기지국의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생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5G 보급 지원에 따른 사물 인터넷 환경 하에서 스마트폰, 자동차, 공작기계에 동시에 접속하는 고기능화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 수밖에 없는데요. 2020년이 되면은 5G 회선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30%를 5년에 걸쳐서 확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보급이 늦어진다면은 IT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하락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가 하락하는 위험이 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세계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마이너스 4.1%로 2년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무려 33% 넘게 증가했는데요. 세계 2위 생산 대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화웨이를 대상으로 해서 퀄컴, 마이크론이 스마트용 반도체를 공급하기 할 수 없게 된다면 스마트폰 생산 계획이 하향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차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행히 중국이 반도체 조달 계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조달처가 한국, 대만으로 바꾸기로 내부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한국이 수혜는 예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도체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은 언제 바닥을 찍고 좀 돌기 시작할지 이 부분은 좀 예측이 됩니까? 네,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되기 전이었죠. 5월 초순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지표를 보면은 수요는 회복될 것이라는 신호음이 여기저기 있어서 나왔는데요. 반도체 회사의 결산 자료를 보더라도 대형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주요 고객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을 언급해 왔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이제 4차 관세 부과에 들어가게 되고요. 화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이 되면은 이런 낙관적인 시각이 급속도로 퇴주할 우려가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이룬다면은 반도체 경기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의 본질이 무역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경제나 기술, 군사 안보적인 측면의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 세계 반도체 매출은 2019년 1월에 30개월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또 이 3월 달에는 가격 변동을 제외한 실질 가격 수량을 보더라도 33개월 만에 전년 수준을 밑돌 정도로 완연히 지금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리콘 경기의 비즈니스 사이클 움직임을 보더라도 하락 조정 국면에 지금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전에 들어간다면은 반도체 경기가 아무리 바닥을 친다고 하더라도 V자나 U자형 회복이 아니라 L자형 회복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향후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에도 악영향을 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스러운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다른 관심사는 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품거래소에서도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주변 분들도 뭐 금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금 어디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선 예측이 됩니까? 네, 현재 국제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무역 전쟁과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약세 전망 때문에 그런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강세로 돌아서는 게 지금까지의 그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또 시장의 불안 요인이 높아지면은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불발이 됐을 경우에 제4차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단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세계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값 상승에 이중의 호재가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97% 이상까지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국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요. 2013년 이후에 금값을 살펴보면 1350달러 전후가 항상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2011년 고점과 2018년 금값 저점의 되돌림 비율인 61.8%가 피보나치 수율상 38.2%와도 정확히 지금 1350달러가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50달러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FRB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요.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값 상승 추세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금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인도 증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고점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인도 증시 고공행진인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인도의 그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센서스 지수를 보면은 2차 모디 내각의 출범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 발표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6%에서 5.7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예견됐던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그 이후에 출현되면서 주가는 좀 조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의 3회 연속 금리 인하로 인해서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1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6.9%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인도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계속 하락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고요. 앞으로도 경기 부양책이 계속 쏟아질 것이고요. 또 추가 금융 완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7월 발표될 예정인 모디 총리의 예산안에 재정 확대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요. 강도가 좀 세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8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인도 증시만은 좀 나홀로 하락 국면을 이어가겠지만 전체 흐름을 봤을 경우에 앞으로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되고요. 인도에서도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처럼 아주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르긴 하겠지만 둔화가 좀 될 수 있다. 속도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